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제활동의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경제활동의 순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학습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66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66쪽입니다. 경제활동의 순환. 우리 경제활동하면 돈이 오고 가는 활동은 경제활동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순환이라는 의미는 돌고 돈다. 우리 경제가 돌고 돌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돈이 잘 돌고 돌아야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가게를 보겠습니다. 가게는 개인을 의미하죠.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각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개인은 소비의 주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항상 소비의 주체는 될 수가 없겠죠. 어떤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근로자로서, 어떤 사람, 땅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주로서 땅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세를 받을 수 있는 지주,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자한, 우리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이익을 소득으로 하는 그런 투자가로서 생산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가게를 소비의 주체라고는 하지만 항상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생산 요소라는 것은 어떤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떤 게 필요한가요? 일을 해야 되겠죠. 노동,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자본, 이런 것을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노동이나 자본 등 이런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해 주는 사람도 가게입니다. 개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업에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게 되겠고 월급을 받게 되겠죠. 자본을 제공했다면 이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고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생산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는 소비의 주체이지만 항상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 기업을 보겠습니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하죠.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재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생산의 주체라고 해요.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게에서 받은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생산 요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가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누구에게요? 가게, 개인에게. 그래서 기업도 생산의 주체라고는 하지만 생산 요소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 활동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게든 기업이든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생산 활동에도 참여하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지만 소비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기업이 있고 여기 가게가 있어요. 가게는 개인이죠. 그러면 우리 개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또는 때때로는 자본 이런 것을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다가 내놓죠.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는 누가 와서 사가나요? 기업이 생산 요소를 구입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생산 요소는 가계의 노동 또는
자본이 되겠죠. 네. 자본, 이런 것을 개인이 투자를 하면 기업이 이것을 사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기업은 그럼 이런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되겠죠. 예, 대가를 시장을 내서 시장을 통해서 우리 가게에는 수입이 되는 것이죠. 가게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자본을 제공하고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을 소득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생산물 시장에 내놓죠. 그러면 이런 생산물 시장에는 가게에서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 가죠. 돈을 내고.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했으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지출이 됩니다. 돈을 냈어요. 생산물 시장에서. 그러면 이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재화나 서비스를 판 기업에게는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경제가 순환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7쪽을 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67쪽이에요. 가게는 개인이죠. 기업에서 받은 소득으로 기업에서 근로자로 일을 해서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때 소득은 임금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모두 가계의 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득으로 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계는 소비의 주체라고 합니다. 다음 기업은 여기서 얻은 물건을 팔고 생산물을 팔고 얻은 이익, 기업의 이익을 이윤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윤을 다시 생산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죠.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가게는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기업이 만들어준 일자리에 가게에서 개인이 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게는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을 가지고 다시 소비활동을 하게 되죠. 내가 필요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게 되겠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팔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생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겠죠.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와 생산이 돌고 돌면서 국가 경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 정부입니다. 가계와 기업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죠. 이 세금을 가지고 공공재,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그것을 공공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것은 생산 활동에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도로가 잘 뚫려 있어야 생산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배가 잘 오고 가야 수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만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공항으로도 여러 가지 물류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공항이 있어야 생산 활동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자본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겠죠.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간접 자본 또는 공공재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국민의 경제 활동을 돕습니다. 지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석유를 생산하는 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그 다음 반도체나 자동차, 이거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거죠. 반도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외국과도 분업과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분업이라고 해요. 분업을 하고 나누어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만드는 반도체나 자동차는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석유가 나오고 어떤 나라는 반도체 자동차를 만들고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과도 분업과 때때로는 교환을 하죠. 없는 것을 교환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 네 가지를 경제 주체라고 하죠. 경제 주체들은 상호 의존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 서로 도와주며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밑에도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 정부가 있고, 가계가 있고, 기업, 외국이 있습니다. 가계는 개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개인이 기업에다가는 우리의 노동력과 때때로는 돈을 투자를 하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자를 하면 기업은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 임금으로 돌려주고 자본에 대해서는 이익이죠. 돈에 대한 이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 기업은 이제 국가에 정부에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도로나 통신이나 그 다음에 전력, 사회 간접 자본이죠. 이런 것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본. 사회 간접 자본. 그래서 기업이 국가에 정부에 세금을 내면 국가에서는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를 해주죠. 그 다음에 정부와 우리 개인은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가 정부에 우리도 세금을 내죠. 기업도 세금을 내고 우리도 세금을 내요. 그러면 이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국방, 또 우리 국민을 교육하기도 하죠.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고, 외국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입과 수출을 뭐라고 할 수 있죠? 무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가계, 기업, 외국도 서로의 관계가 돌고 도는 이렇게 순환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68쪽입니다. 68쪽에 생각 다지기. 우리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아래 빈칸에 맞게 보기에서 경제 주체를 찾아 써 봅시다. 경제 주체에는 가계가 있고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1번 일을 하고 얻은 소득으로 필요한 물건을 산다. 사는 곳은 소비죠. 소비. 소비의 주체는 어디라고 했죠? 가계라고 했습니다. 네, 소비의 주체. 그 다음에 2번 생산활동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곳은 기업이죠. 네, 기업, 생산활동의 주체죠. 생산활동의 주체는 기업, 회사죠. 그 다음에 3번
세금을 걷는다. 정부겠죠.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준다. 네, 정부. 무역 활동의 주체이다. 무역은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하죠. 사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고,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고, 이런 수입과 수출의 관계를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 활동의 주체는 외국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가게와 기업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의존하고 있다.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있죠. 그림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네, 우리 가게와 기업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가게에서 기업에다가 무엇을 줄 수 있죠? 네, 노동력을 제공하죠. 일을 해주죠. 회사에 가서. 그리고 또 돈이 많이 있다면 주식 투자하는 것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본이죠, 돈. 돈을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 기업은 우리가 노동한 근로자로서 노동한 대가로 임금을 받죠. 자본을 투자했다면 자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겠죠. 기업이 가게에 임금이나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게는 기업의 노동과 자본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69쪽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경제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재화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형태가 있는 것,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음식, 옷, 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재화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을 재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행위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활동으로 예를 들어 운송을 해주거나 무엇인가 차로 짐을 옮겨주는 거죠. 이동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해주는 것. 이런 머리를 손질해주는 미용사의 노력. 이런 것을 말한다. 이게 서비스죠. 이거 말고도 그래서 서비스는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송을 해주거나 머리 손질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진료해 주는 것, 약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는 것, 학교 선생님이 교사가 공부를 가르치는 것, 이것도 모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3번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활동에는 생산활동, 소비활동, 분배활동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분배라는 것은 소득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노동을 투자를 했을 때 또는 자본을 투자했을 때 그게 이자 또는 이익으로 우리가 돌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소득이 되죠. 이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득으로 돌려받는 것을 분배라고 한다. 그 다음 4번. 그래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주인공이라고 했죠. 주체는 가게는 개인이에요. 가게,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네 가지를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번. 정부는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무엇을 받나요? 세금을 받죠. 이 세금을 가지고 온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생산활동을 도와주는 간접자본이죠. 이런 사회 간접자본을 공급을 해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6번.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 도와주어야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70쪽에 소득과 소비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